팬덤 문법의 정립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SNS나 이제 그런 그 실시간 모바일 환경을 통한 조직된 팬덤들의 공급자 통제.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주목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요자들이 모여서 조직돼서 이제 압력을 행사하면은 공급자가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죠. 그것이 이제 정치 팬덤으로도 이제 드러난 거고 최근에는.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라기보다는 거의 이제는 대중이 이렇게 선도해 나가면 정치 지도자가 됐건 이 프로듀스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, 누가 리더고 누가 팔로워인지가 이제 좀 헷갈리게 되는, 이제 그 리더 팔로워 이런 개념이 약간 좀 애매해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화여대 그 시위가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게 이제는 청년층에 있어서는 운동권의 어떤 정치적 조직 방법이 그대로 통하지 않고 가장 정치적인 존재들은 아이돌 팬덤이었고 그 아이돌 팬덤의 문화, 문법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침습해 들어갈 것이라는 어떠한 예언적인 그런 광경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, 전국 맘카페를 그렇게 조직을 한 게 2017년 대선 그 이후로 쭉. 그러니까는 아직도 또 이런 어떤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이런 소수 종교 이런 거에서 몇십만 명 땡겨오는 걸 정말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우파 쪽에 비한다면 이제 이쪽 좌파 쪽의 이 대중적 동원 능력이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.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근데 2016년에 또 세상을 뒤집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. 강남역 살해 사건으로 인한 온라인 페미니즘의 발흥이죠.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정말 거의 세상의 인류 문명사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갈라진다 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이었는데 가장 크게는 청년 여성층, 지금의 30대 초반부터 지금의 한 20대 초반 내지는 10대 후반까지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고 이때 그 온라인 페미니즘이 혁명화를 시켰죠, 여자애들을.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해요.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여초 카페들의 정치적인 조직,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여론 형성,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거시 미디어에 항의 전화하는 거 못 버텨냅니다. 그거를 이제 그 일명 문파들 그리고 그리고 이 패미들이 그러니까 멱살 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니네가 틀렸어.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면 미개인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이제 이게 와, 네네? 뭐라고요? K-pop 정신승리. 요즘도 저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. 그렇죠. 네, 뭐 빌보드 위주로 듣더니 끝난 지가 뭐라고요? 근데 아무튼 공장형 아이돌, 이제 공장형 아이돌이라고 하긴 나 요새 얘기 듣는 거 보면 이렇게 젊은 친구들 프로듀싱을 하기 시작하는 아이돌들이 등장하는 게 놀라워. 아니 이게 공장형이라는 말이 웃긴 게 그럼 자동차도 그럼 수공업으로 만들고 살지 왜 자동차는 공장에서 만들고 타고 다녀? 아니 문화라는 것도 그냥 얼마든지 산업적 그 조직적 기술적 방법론을 통해서 세련화될 수 있는 건데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싱어송라이터에 대한 환상이야. 그렇죠.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그 뭐랄까 어센티시티,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받고 싶어 한다는 판타지인데 근데 위대한 만화 작품이나 문학 작품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미 그런 거 다 편집자들이 붙어가지고 다 이제 조정해주는 그것도 공장형이거든요,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또 하나의 이 프로듀싱에서의 기계의 발달. 그렇죠. 기계 발달의 이 런치패드 같은 거를 하는 건데 샘플을 따서 섞는다. 그거를 9살, 10살짜리도 할 수 있어요, 이거요. 본능의 영역으로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여기서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샘플 그리고 종합적인 이런 거에서 지금 이거는 일명 진짜 문화든지 매스 프로덕션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. 아무튼 이제 다시 정치적 방법으로 돌아가자면 중요했던 게 이제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문화 상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2016년에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페미니즘이 발흥을 하면서 더욱더 호발적이 된 거죠. 뭐 이제 보통 남쪽 커뮤니티의 어떤 정치적 서사에서는 무한도전 홍철아 장가가자 프로젝트에서 여성 시청자들이 이것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돌려버린 거를 어떠한 시작으로 삼는데 MCTV님 로켓펀치? 세상에
로켓펀치. 아 로켓펀치 또 이번에는 별로 설명 안 해서. 아무튼 그거는 이제 딴 얘기고. 신디팝. 네. 그래서 이제 무한도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효능감을 맛보는 거죠. 그러니까 조직화해서 우리가 흔들어대니까 걔들이 이걸 반영해주네, 재밌네, 뭔가 그다 뜻있는 거에 참여하는 것 같네. 이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그 성상품화 문화에 내가 대항하는 것 같네 하면서 2016, 7, 8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여초 커뮤니티에서 그러한 전통적인 남성에게 이제 그런 어떤 성적 대상화 내지는 섹시 컨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공격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K-팝 특히 여자 아이돌 패러다임에서는 걸크러쉬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, 본격적으로. 아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그 이게 이제 막 그 왜곡을 시키기 시작하잖아. 이제 권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스맨 같은 경우도 재미없는 애들이, 재미없는 사람들이, 그러니까 대중에서 히트를 위주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정치적 영향,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서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, 그런 어떤 그 시장에서의,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제일 위험한 거, 이게 이렇게 보는 거. 어느 순간 시장에서의 성공과 대중의 니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, 공급자 입장에서 아니 내가 시장에서 비효율을 양산낼 게 뻔한데 저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나를 연맥이는 건데, 이런 것들이 막 의사결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. 아니 식스맨도 솔직히 장동민이 제일 재밌지. 광희가 웬 말이야. 장동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. 그런 거지. 네. 강영수님 감사합니다. 네. 커피보다 제로 콜라 마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걸 이제 폭발했던 게 결국엔 근데 그렇게 이제 2016년에 당시에 온라인 페미니즘의 대대적인 성장과 이념적인 어떤 그런 경직성 혹은 과격성과 또 그것을 받쳐주는 대중 조직망과 그 다음에 아이돌 팬덤 대중 조직망을 통한 진화와 민주당 정권의 어떤 지지 속에서 진짜 파죽지세였죠, 진짜 정말 그 새가.